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무부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매일 노동뉴스에 난 기사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제목은 18일 복귀하는 철도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 단화 뭐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철도노조가 파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저도 뉴스를 접했을 때 약속을 어느 지방에서 했다가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못 지키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정보수 노무사님께서 요번에 철도노조 파업이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지난 14일부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KTX 뿐만 아니고 이런 기차가 제때 운영을 안 해가지고 지하철 포함해서 많은 승객들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공공 근로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면서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줘도 괜찮은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나 또 이러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노동 3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에서 노동 3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계속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해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노동조합법 1조에 보면은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계속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어떤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어떤 사실상 고객이 시민들이지만은 어떤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은 이 철도 노동조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직장 문화를 만들고 또 어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것도 좀 감수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민족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보수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뉴스에서도 접했지만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 쪽에서 주장하는 거와 여기 철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 근데 이제 철도 노조에서는 얘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죠. 원래 이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 또 사업주가 언론에 흘리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파업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철도가 어떤 옛날 공무원이었다가 공기업화됐고, 현재는 또 민영화를 또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SRT라는 또 경쟁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철도지만은 좀 민영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인 철도공사하고 어떤 SRT 있는 어떤 철도의 어떤 민영화 이런 데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좀 KTX에서 근무하는, 아니면 또 철도 산업에 근무하는 이러한 공기업 근로자들이 굉장히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민영화 반대, 그리고 또 고용 안정,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현 철도 노동자 파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파업을 개시할 수 있고 언제 중간에 중단되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철도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런 관련된 이 노동 3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관련된 노동조합법을 지켜야지만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업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어떤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업무에 어떤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파업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바로 이것이 바로 파업인데, 이것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고 그 노동조합법에 의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은 단체 협약 유효기한이 보통 2년인데 이 2년 동안에는 평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유효기한이 끝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 노동조합에서 어떤 요구하는 쟁점을 제시하고 이것이 단체 협약으로 이제 체결되는데, 그 와중에 사업주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바로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협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서로 결정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를 노동쟁의라고, 그러니까 노동쟁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15일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노동쟁의 조정을 15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제 조정에서 이제 서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양쪽을 그 사측하고 노측을 모아놓고 조정을 제시를 하는데, 이 조정이 되지는 않으면은 그 이후에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업할 때도 그냥 파업하는 게 아니고 파업을 하게 되면은 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수 이상 찬성,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인 찬반 절차라는 이런 선거 제도를 통해, 그러니까 어떤 투표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총회에서 조합원 어떤 절차에서 어떤 과반수 이상으로 이렇게 파업이 결의가 돼야지만이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한이 끝나는 상태에서 교섭을 했고, 그게 노동쟁의 조정이, 그러니까 노사 의견이 달라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노동쟁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파업을 거쳐가지고 어떤 15일의 어떤 냉각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투표에서 어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찬반 투표를 거쳐야지만이 이렇게 파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업권을 얻고 찬반 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그 파업은 어떤 경고성 파업이라고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같이 그 파업을 중단되기 위해서는 바로 노사가 그러니까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바로 단체 협약이 체결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시점은 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이 파업이 언제까지 갈 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이 선언했고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파업은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게 파업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파업하고 난 후에도 이게 그 협상이 결렬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사 간의 적당한 아주 조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 불편한 점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